스케일링을 고민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단순한 활자 정보죠. 스토리예요. 그럼 테일링을 넣으셔야 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물론 시켜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래요? 혹시 해볼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없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엔터를 이렇게 찍어 놓는다는 자체는 드디어 디렉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슬슬. 알겠죠? 여기서 끊어서 읽어라라고 내가 디렉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칸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칸세라고 봐야 돼. 다시 칸. 유교서장 남천동사 이제 잠깐 끊어라 이렇게. 내가 임마 끊어라 이렇게 하는데 유교서장이랑 끊고 어저께도 밥도 같이 먹고 나무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끊으라는 게 디렉팅의 시초예요. 그럼 누군가는 더 맛깔나게 살릴 겁니다. 그죠? 디렉팅이 더 들어가요. 조금 더 크게 읽어줄래? 조금 더 들릴 듯 말 듯 살짝 발음해줄래? 여기 서장 남천동사 이제 내가 임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연기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거 때부터 이거는 특히나 크게 강조해서 읽어달라는 어떤 지문, 예를 들면 소설로 따지면 그 극본으로 따지면 지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 맛이 달라지는 거죠. 요 짓거리를 계속 하는 게 작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단 이거를 먼저 떠올리고 어떤 이야기가 재밌을까? 어떤 대사를 할까? 그 다음에 이걸 맛을 나게 살리려면 캐릭터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강도로, 어떤 말풍선 크기로, 어떤 폰트를 써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요 느낌으로 읽게 만들지? 라는 것들을 계속 디렉팅을 연구하는 게 작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쓰러지는 거 볼게요. 쓰러지나? 그 변호사 말이야. 검사요? 자,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검사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스토리는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작가가? 예를 들면. 혹은 윤태호 작가님은 자기가 스토리 쓰고 자기가 그렸지만 스토리를 받는다면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굳이 두 컷으로 나눴네요. 이제 칸과 칸세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얼굴 하나에다가 그 변호사 말이다, 검사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니잖아. 범칙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 말이다 한 번 끊고 검사다 말풍선 더 멀리 빼고 클로즈업을 했네요. 한 번 더 땡긴 거죠, 배우를. 그죠? 우리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배우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좀 앞으로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 캐릭터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검사요 하고 리액션 갑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디렉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맞고. 대충 이해하셔서 지금 따라하고 있죠? 재밌지 않아요? 나는 재밌는데. 이 정도 어떻게 재밌게 설명하지? 너무 고민했어요. 재밌을 거야. 자, 그러면 종류를 볼게요. 여러분 웨이트는 대체적으로 알아간 다음에 오늘 마치게 해줄게요. 자, 종류를 봅시다. 사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파는 여러분들 책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그림 없으면 잠 오는 사람 있죠? 안 그래요? 책만 팔자만 있는 걸 좋아해요? 중간중간 사파 있으면 좋잖아. 로맨스 소설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웹소설을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쁜 사파 있으면 좋잖아요. 사파는 어딘가에 삽입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한테 지는 존재예요. 글을 위해서 공무해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일러스트는 글이 필요 없는 단독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그림 자체. 그냥 여러분들이 뭐 고급 그림이 뭐 어떻다, 명화들, 모나리자가 어떻다, 좋죠? 일러스트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 그림 자체로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킬래? 요게 일러스트야. 캐리커처는 나중에 실습을 조금 해볼 건데, 사람의 얼굴을 최대한 특징을 포착해서 다르게 한번 그려보는 어떤 그림들 말합니다. 카툰, 이런 것도 일종의 카툰인데요. 일러스트랑 카툰이랑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일러스트는 그냥 어떤 느낌을 봐라 이런 거고, 카툰은 거기에 교묘한 유머가 있다든가 메시지가 있다든가 그런 식입니다. 그게 좀 발달되면 만평의 효과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2컷 만화, 3컷 만화 따로 구분해놨는데, 제가 4컷 만화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실 건데, 만약에 만화에 서사가 들어가는 가장 기본 형태, 가장 무난한 기본 형태가 4컷 만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정도 해볼 것 같은데, 2컷 만화는 왜 굳이 따로 구분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궁금하네. 왜 자꾸 이건 굳이 따로 구분해놨을까? 여기까지는 한 컷으로 다 퉁쳐지죠? 맞죠? 2컷, 드디어 컷이 나뉘어지는 순간, 칸과 칸세라는 게 생기고, 만화의 문법이 처음으로 발동되는 순간이 컷이 두 컷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만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여기부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도 만화를 하는 요 웹툰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술적인 혁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컷 만화를 따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세이톤, 자기의 자전적 얘기라든가 그런 주변의 일상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거, 아니면 사진만 가지고 연출하는 것들. 그림이 아니어도 웹툰이 될 수 있네요라는 궁금증이 여기서부터 올 겁니다. 지금의 사진은 사실상 기계가 그리는 하나의 그림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최소한 뽀샵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스노우 카메라로 찍잖아요. 지금은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좀 글자 넣을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죠, 요즘은. 그래서 포토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웹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부터가 이 위에서 할 수 없는, 이 위에서 하기에는 좀 용량이 딸리는, 그래서 극화, 즉 본격적으로 장편소설, 단편 어떤 좀 길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이제 극화로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판, 학습, 홍보, 지식 교양 만화, 그래픽 노블, 웹툰, 무빙툰, 브랜드툰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종류까지 여러분 마스터했어요, 지금. 진도 빠르진 않죠? 자, 그러면 만화만의 단독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연출 표현한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로 한번 읽어보세요. 글자 보여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죽는 생활. 인어의 눈이랑 마주치면 바로 죽는답니다. 조심해야 된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읽어보세요. 인어의 시선입니다. 인어가 이번에는 저 남자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내용이에요. 그죠? 인어의 시선에는. 그리고 열었을 때 인어랑 눈 마주쳤네요. 그죠? 쟤는 죽었겠죠, 이제. 네. 요거는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단 한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눈의 시선의 흐름을 통해서 두 가지 만화를 본 거잖아요. 요거는 소설이나 영화가 할 수 없는 이 만화의 단독적 특징이라고 해요, 요거를.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조그만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 의도된 순서로 병렬해놨죠. 의도된 순서로 병렬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라고 의도를 보여줘요. 거꾸로 봤더니 만화가 두 편이 탄생하네. 8컷인데 16컷을 본 기분인데 요겁니다. 요게 만화의 단독적 표현이고요. 요거는 이제 슬슬 좀 어려워지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맛만 보여드릴게요. 칸이랑 계속 배치하면 웹툰이 된다고 했는데 그 연결하는 유형이 대체적으로 6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만 마스터하면 그냥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지경이 와요. 여기까지만 오면.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건 진짜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유형이 이겁니다. 순간적인 어떤 조금만 이동을 그리는 유형입니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아까 말했던 것. 이것도 순간 이동이에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이런 거. 거미가 여기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작 이동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동작의 변화가 있는 컷을 배치할 때. 공이 오고 공을 쳤다. 샴페인 마시고 트림을 했다. 차가 왔고 부딪혔다. 어떤 동작을 이동했다. 액션에서 액션으로 바뀌는 컷. 세 번째는 아예 소재가 바뀝니다. 이제 죽어라 하고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장면을 그렸고 그 다음은 밤하늘을 그리고 으아이라는 효과어를 그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칸세에서 무슨 상상했죠? 방금? 아이고 저 남자 도끼 맞아 죽었겠네 라는 상상을 했죠. 근데 신기한 건 이 마법을 부리면 실제로 도끼를 맞아서 죽은 장면은 안 보여줬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아악인지 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여자의 목소리인지 모른다니까. 그죠? 요게 만화만 가질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부릴 수 있는 트릭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도끼를 뺏은 다음에 쳤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이건 왜 뜨는 거지? 자, 어쨌든 결승점 통과하고 시계 딸깍하는 것. 요런 것들을 서브젝트,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소재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아예 이동하는 거는 완전히 좀 먼 곳에서, 먼 시간을 이렇게 넘나들기 시작하는 것이 나오면 그래요. 계속 도망치지 못할 걸, 그리고 5년,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했을 때는 시공간을 확 넘어갔죠. 단 두 컷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상간 이동입니다. 요 이동까지 왜 빨간색에 해놨겠어요? 멋지니까요. 요 이동으로 유명하면. 정말 멋지니까. 하늘을 보여줍니다. 침엽수죠. 그 하늘을 보는 어떤 남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올려다보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다시 어떤 다른 하늘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산이 아니고 바다겠네요.
하늘을 그렸는데 같은 하늘이 아니네. 단 2컷 만에, 3컷 만에. 이렇게 이제 아예 어떤 양상을 바꿔버리는 식으로 연출하는 게, 양상간 이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관계 이동인데, 저거는 어려워서 생략. 자, 대체적으로 요 유형으로는 아니에요. 자, 이 문법까지 갖고, 단번에 많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르를 좀 나눠볼게요. 장르. 아까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게 장르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해될 거예요. 아까는 어떤 종류를 설명했고요. 카툰이나 사파냐, 일러스트냐, 뭐 이런 종류, 매체적 종류를 설명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업적 특징을 가진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클리셰들이 많이 담겼다. 이쯤 되면 뭐가 나올 거야. 뭐 등등등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장르는 아닙니다. 같은 에피소드, 개그, 에세이, 드라마, 판타지, 로맨스, 액션, 스릴러, SF, 성인 지식 교양, 홍보,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무협은 어디에 들어가요? 무협. 액션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스릴러, 로맨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인데 판타지랑 섞을 수도 있고, 혹은 로맨스 어디는 로맨스, 판타지 섞을 수도 있어요. 있겠죠? 서로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르가 혼종되어 가는 시대고 서로 막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핫한, 예를 들면 요즘은 이세계물이라든가 환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핫한 장르죠. 대신에 어떤 거에 판타지 쪽에 하위 장르 쪽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위 장르. 거기까지 보면 대충 장르까지도 얼추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웹툰이 과를 나와서 웹툰 작가가 된다 했을 때 무슨 업무들을 맡는지 그 진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줘요,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예를 들면 그냥 웹툰 작가가 된다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혹시 과가 뭡니까?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하면 경찰행정학과. 빼도박도 혹시 다른 걸로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경찰행정학과 안에서 또 뭐 소년과가 있고, 뭐 형사과가 있고, 뭐 좀 아니겠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기획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인 작가가 혹은 신인이 20대 때부터 기획 업무를 맡기면 조금 힘들겠죠. 왜냐면 아무리 실력이 또 출중해도, 그냥 다양한 연령이라든가 어떤 사람들과 업무 스킬, 어떤 행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연차가 차야지 할 수 있는 업무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만 쓰기도 합니다. 스토리만 좀 제가 말했던 별로 시나리오를 적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뜨고 있는 어떤 직무인데요. 각색 작업을 많이 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냐면, 원천 소스가 웹소설인 경우 같은 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웹소설인데 웹툰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 여러분 많이 봤죠? 많이 안 봤어요? 최근에는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것들, 전시적 독자제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웹소설의 원작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웹소설을 그대로 웹툰의 문법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컨버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각색이고 그 가운데 스토리 혹은 각색된 그 원천 스토리를 콘티화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콘티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용어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서, 스케치, 뭐 졸라맨 같은 거 그런 스타일로. 이거는 작가마다 스타일은 달라요. 여기까지 하는 거는. 그리고 요거에다가 대생을 뜹니다. 대생을 뜨는 건 뭐냐면 요 선과 여기 완성된 이 선의 어떤 그 중간 단계예요. 그냥 그 대생 위에 그대로 펜을 이제 정밀하게 입히면 되는 정도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 속보 소묘 봤죠? 속보 대생 같은 거, 소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펜터치까지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뒷공정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콘티와 대생 단계에서 수많은 검토를 해보고 자기 혼자 먼저 가름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울리나? 아닌가? 다시 할까? 지우개질 다시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게 굳이 1.2시로, 투시 같은 것도 배웁니다. 작가들은 1.2시죠, 이거는 1.2시. 이게 안 어울리는데 그냥 평면적인 구도로 가는 게 이거 은행잎이 어떤 중앙 분리선 그거와 어울리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야지 은행잎들이 무슨 도로에 있는 은행잎 그 노란 중앙선과 비슷해지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노란 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 어울리겠죠. 짧잖아요. 저 느낌을 주기엔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바꿔버리자. 라고 해서 이 과정을 다시 해버린 게 저거죠. 물론 그 스케치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네요.
예를 들면 이것도 사랑은 내가 한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 싶은 카툰일 때 큐피트한테 대항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폰티와 데생을 계속 갈아엎은 다음에 펜터치가 완료되면 거기서부터는 뒤로 못 돌립니다. 이제 슬슬 배경이 들어가고 그 배경에 컬러를 넣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이제 글자는 없는데 물론 이제 멘트는 있는데 어떤 대사는 아니잖아요. 식자 작업을 해요. 식자 작업. 탁탁탁탁 무슨 대사를 하고 어떤 나레이션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편집 디자인. 편집은 왜 들어가죠? 웹툰에 편집이 왜 들어가죠? 아까 내가 대사 이런 거 했을 때 설명했죠? 그냥 컷을 막 이렇게 뿌려서 보라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컷 다음에 두 번째 컷을 어느 정도 타이밍에 있다가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타이밍 계산하는 것도 편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만한 크기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요만한 크기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대박 스크롤로 어떤 전장 연출을 할 건지도 판단해요. 그건 일종의 편집이죠. 혹시 일종의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편집된 모습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단이 나눠져 있고 이미지가 중간에 삽입되고 글자는 크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레이아웃으로 인쇄, 편집 디자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 돼 있으면 똑같은 글이라도 좀 잘 읽히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글인데도 읽기 싫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까지도 합니다. 직무적으로. 그 다음에 교정, 내용에 대한 그 검수를 하는 거죠. 이게 문법이 맞나, 맞춤법이 맞나, 아니면 이게 그 나라의 정서상 맞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디즈니 작품 이런 거 보면, 토이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 무슨 애가 뭔가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안 먹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브로콜리로 바꿔서 그렇고 어떤 나라는 당근이고 어떤 나라는 뭐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나라별로 일부러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 개념이에요. 뭐 출판한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는 어떤 그런 직무 행정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처럼 이것과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평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누군가를 지도하고 멘토링 하기도 하고 소통하는 임무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다른 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웹툰 학과를 나왔다 혹은 학과 안 나와도 돼요. 고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졸도 가능하고 학교 안 나와도 가능합니다.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 그 진로로 가서 어떤 직무를 맡는다면 요거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죠? 대충은 이 학과의 직무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직무도 아니고 정확하게 잡으로서 진로 조금 소개해 줄게요. 자, 글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림만 죽어라 하는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림만 나오고 재밌는 스토리죠. 내가 그림으로 제대로 살려줄게. 이렇게 직무를 분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콘티 작가, 각색 작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 뜹니다. 옛날에는 이게 뜨는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의 어시스턴트를 한다라는 거는 자 이제 어시스턴트 그만하고 니도 빨리 데뷔해야지 라고 했었어요. 너도 니 작품 해야지 라는 개념이 있었어. 근데 요게 여러분 예를 들면 영화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영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감독의 작품인가요? 아니면 어떤 배우의 작품인가요? 이럴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철저하게 분업화가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이다 이게 한 명을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웹툰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는 도중이에요. 누군가는 글만, 스토리만 참 열심히 연구하고 글도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료조사해주고 누군가는 의식, 복식 아니면 배경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만 해주고 누구는 대사만 선보고 누구는 스토리 라인을 시놉시스만 잡습니다. 이것도 분업화되는데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컬러만 추가라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쳐간 내 손을 거쳐간 웹툰이 평생 동안 막 100편, 1000편이 된다. 그 정도로 많은 웹툰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 컬러 전문가 그 사람도 하나의 직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이랑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획자, 디렉터 될 수 있다고 했고요.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됩니다. PD. 웹툰의 PD요? 지금 PD 엄청 뜹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멘탈 관리,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일정 관리,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향방,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작품에 이게 안 맞아요. 오류부터 잡아내고 그냥 연출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편집자만 하기도 하고 매니지먼트 사업도 합니다. 나 혼자만 샀다 아니면 그 뭐고 전지적 성격 맞나요? 그것처럼 어떤 작가 혹은 어떤 작품의 매니지먼트 업무만 하기도 합니다. 에이전시에 취직하기도 하고 큐레이터, 마케터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큐레이터는 왜 필요할까요? 근데 요즘
큐레이터?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들기도 하죠. 콘텐츠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만 터진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딱히 그렇게 심심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그 팔도 안 뜯고 김치가 안 뜯고만 주기적으로 공급해주고, 와이파이 터지고, 모니터 좀 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요? 넷플릭스 터진다 치고. 그죠? 콘텐츠가 지금 너무 많아요. 소설 보고 싶으면 소설 있제, 영화 있제, 드라마 있제, 리드도 있제, 그리고 각 나라별 콘텐츠 다 있죠. 웹툰도 하루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수백 편인데, 콘텐츠 볼 게 너무 많아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어떤 즐거움을 이렇게 이제 설계해주는 그런 직종이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재밌어 할 법한 걸 자동으로 너 어디선가 추천해주겠네요. 약간 그런 거 무섭긴 한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케터, 그 다음에 교육자, 연구자, 이론가, 지금 교육하고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론가, 리뷰어, 행정가,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원화가, 소설 작가가, 컨셉 아티스트, 스토리보드 작가, 피규어, 뭐다 할 일이 무슨 많죠. 대체적으로 이것이 분노 안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웹툰 작가들, 이 웹툰으로 돈 어떻게 버는지는 좀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돈 어떻게 버는지 제가 대충 설명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고료가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한 원고를 했으니까 원고를 주세요. 원고를 줬습니다. NG도 받아요. 미니멈 개런티라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보장된 개런티라고 해요. 근데 원고료랑 NG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고료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주는 하나의 어떤 그거에 대한 정액 보상이라고 친다면, NG는 뭐냐면, 돈을 꿔주는 개념이에요. 이 원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꿔줄게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을 하면 내가 꿔줬던 그 돈을 먼저 깝니다. 깐 다음에 그걸 다 막가이 하고 나면 남은 수익을 또 거기서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MG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MG는 빚이고 원고료는 빚이 아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료글제, 여러분이 코인 결제해주고 쿠키 구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한 번 연재했던 것들을 다른 플랫폼 혹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 수익, 다른 나라 같은 데서 오픈을 달리해서 그 돈을 벌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붙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광고 수익도 있고, 2차 저작물, 내 웹툰이 원작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책이 나오면 인쇄, 내 캐릭터 상품으로 굿즈로 만들면 그 굿즈에 대한 어떤 판권료, 그 다음에 브랜드툰, 홍보 관화라든가 이런 외주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돈을 어떤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작료, 로열티, 원작물 자문료도 받아요. 원작료 있으면. 그 다음에 전문 어시스턴트로서의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리커처나 캘리그라피 어떤 커미션 받아주고, 커미션 알죠? 여러분 신청해본 적은 있나요? 커미션? 누군 월급을 해달라 이런 거 해주고 뭐 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외주 작업들. 그 다음에 교육이나 특강, 강좌, 심사, 평가를 나가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출연료, 어디 TV에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기안팔사 출연료 받아야 그죠? 그 다음에 출품료, 어떤 전시에 출품을 했을 때 그 출품료, 그 다음에 어떤 대회 같은 거, 아니면 공모전에 상금을 받기도 하고, 월급, 혹은 원천 소스를 판매해서 받는 그 수입, 그 다음에 부가활동, 예를 들면 작가인데 유튜브 채널을 하나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모든 수익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소셜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야, 이쯤 보면은 옥수 돈 많이 벌 것 같지 않아요? 막 눈이 막 뒤집히지 않아요? 괜찮은데? 웹툰 작가 해보고 막 눈이 뒤집히지 않아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수단이 많네? 이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많아요. 수단은 많으니까 지금 또 진짜 구름처럼 무슨 때처럼 진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살짝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어느 업종이든 어느 직무중 간에 버블이라는 게 껴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 레드오션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서는, 이 웹툰 학과에서는, 영화과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도 이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소개할게요. 기초적인 조형 이론을 배웁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생겼고, 명암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 기초적인 조형 이론, 형태가 어떻고, 이런 조형 이론을 배워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그거에 대한 표현 문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연필을 이렇게 잡아라, 아니면 이렇게 잡아라, 아니면 이렇게 끌어라, 애칭 기법이라고 이렇게 사선으로 끌어라, 아니면 면으로 문대라, 아니면 뭐,
그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라, 아니면 불어라,